추석 연휴 인천공항에 하루 평균 22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거기 당신이 있었나요? 만약 없었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여행 양극화의 피해자일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왜 인천공항은 매일 터져나가는데 당신 주변엔 해외여행 간다는 사람이 없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드리겠습니다. 통계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자, 먼저 이 숫자 좀 보시죠. 2025년 국제공항협의회 발표에 의하면 2024년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객 7,067만 명 역대 최다입니다. 2019년 코로나 이전보다도 많아요. 뉴스에선 난리죠. 해외여행 완전 회복. 인천공항 세계 3위.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당신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작년에 해외여행 간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없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함정이거든요. 출국자 수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했는데 실제로 해외여행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겨우 80% 수준입니다. 20%가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가는 사람만 계속 간다는 겁니다. 예전엔 10명이 1번씩 갔다면 지금은 8명은 아예 못 가고 2명이 5번씩 가는 거예요. 통계는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1년에 여러 번 가는 사람들 vs 한 번도 못 가는 사람들. 그럼 누가 그 2명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해외여행 한 번 가는데 평균 얼마 드는지 아세요? 175만 원입니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27만 원. 이게 국내 여행 전체 비용 23만 원보다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비싼 여행을 1년에 서너 번씩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 올해 일본 3번 갔는데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상위 20%입니다. 반대로 일본, 제주도도 비싼데 무슨 하시는 분들? 당신은 나머지 80%입니다. 2024년 일본 간 한국인 860만 명. 전년 대비 25% 증가했어요. 근데 이게 860만 명이 아니라 860만 번이라는 게 함정입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번 간 거예요. 본론 3회 이렇게 됐을까? 마이너스 환율의 저주. 자,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 단어로 정리됩니다. 환율. 지금 달러 환율이 얼마죠? 1,500원 가까이 됩니다. 미국 여행 한번 가려면 예전보다 30% 더 내야 해요. 유럽은 더 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미국, 유럽 같은 고급 여행지는 이제 부자들 전용이 됐습니다. 서민들은 꿈도 못 꿔요. 아예 가고 싶은 곳 리스트에서 지웠어요. 그럼 동남아 가면 되지 않냐고요? 거기도 문제예요. 캄보디아, 태국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 납치 사건 터지면서 사람들이 겁먹었어요. 가성비 여행지라던 동남아가 이제는 위험한 곳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뭐냐? 일본밖에 없어요. 가깝고 엔저고 안전하고. 그래서 10명 중 4명이 일본 간다고 답했어요. 독보적 1위입니다. 최근엔 중국도 떠오르고 있어요. 무비자 정책 덕분에 13%가 중국 선택했는데 이것도 결국 싸니까 가는 겁니다. 국내 여행은 왜 대안이 안 될까요? 그럼 해외 비싸면 국내 가면 되지 않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안 돼요. 왜냐하면 국내가 더 비쌀 수도 있거든요. 제주도 갈 돈이면 일본 간다는 말 들어보셨죠? 농담 아닙니다. 진짜예요. 실제로 조사해보니까 10명 중 8명이 그게 가능하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됐냐? 첫째, 바가지 요금 때문입니다. 제주도 비계 삼겹살 사건 기억하시죠? 울릉도 기름덩어리 돼지고기는요? 부산 불꽃축제 때 숙박비 폭등은요? 이런 뉴스 한번 터질 때마다 수만 명이 국내 여행 포기합니다. SNS 시대잖아요. 한 사람이 당하면 수십만 명이 봐요. 실제로 국내 여행 불만족 이유 1위가 뭔지 아세요? 높은 관광지 물가. 45%가 이것 때문에 불만이라고 답했어요. 둘째, 만족도가 낮습니다. 국내 여행 만족도 8.3점, 해외여행 8.7점. 0.4점 차이인데 가격은 7배 차이예요. 그럼 당연히 해외 가죠. 제주도의 몰락. 가장 충격적인 건 제주도예요. 2024년 제주도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 2019년보다 12% 줄었습니다. 제주도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국내 관광지 만족도 1위였어요. 부동의 1위.
근데 2023년 4위로 떨어지더니 2024년엔 7위까지 추락했습니다. 단 2년 만에 1위에서 7위. 왜요? 물가 때문이에요. 상도 이상인의 도리 평가에서 꼴찌 먹었어요. 제주도 펜션 운영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최선을 다하는데 이런 일 터지면 관광객이 또 줄어들까 걱정된다. 안타깝죠. 성실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몇몇 악덕업자 때문에 피해보는 겁니다. 젊은 세대는 더 극단적이다. 재밌는 건 세대별로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20대 이하는 해외여행 선호도가 국내 여행의 1.7배입니다. 거의 2배죠. 이 친구들은 대출 받아서라도 해외 가요. 욜로아이오에로니까. 새롭고 이색적인 경험을 원하거든요. 인스타 피드 채워야죠. 반대로 50대는 국내 여행 선호도가 더 높아요. 시간과 비용 부담 때문에, 언어 장벽 때문에 국내 선택합니다. 근데 문제는 두 집단 다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20대는 빚내서 여행 가니까 나중에 후회하고 50대는 국내 가서 바가지 맞으니까 화나고 외국인들도 당한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인 관광객도 피해자라는 겁니다. 2024년 관광 불편 신고 1543건 중에 외국인이 93%예요. 거의 전부가 외국인이에요. 일본인은 마스크팩 사러 갔다가 3배 비싼 화장품을 떠안았고, 호주인은 심야 택시로 공항에서 서울까지 10만원 넘게 냈고, 중국인은 빈 차로 돌아가야 한다며 왕복요금 요구받았어요. 2024년 외국인 입국자 수는 1697만 명으로 2019년의 95%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방문객이 전년 대비 99% 급증해서 404만 명 기록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한국 와서 바가지 맞고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올까요? 안 오죠. 그리고 자기 친구들한테 한국까지 말하고 하겠죠. 미래는 더 암울하다. 자, 그럼 미래는 어떨까요? 더 암울합니다. 여행비를 더 쓸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급감했어요. 2022년엔 많았는데 2024년엔 뚝 떨어졌어요. 응답자 60% 이상이 덜 쓰거나 비슷하게 쓰겠다고 답했는데 물가랑 환율 생각하면 이게 실질적으론 초긴축이에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비자가 가장 지출을 늘리고 싶어 했던 여행이 이제는 가장 지출을 줄여야 할 항목으로 변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여행업계도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손님은 줄고 인력은 구하기 어렵고 자금 확보도 힘들고 올해보다 더 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해시태그 본론 구글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결과적으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부익부 빈익빈. 돈 있는 사람은 1년에 해외 4-5번 가고 없는 사람은 국내도 제대로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낀 평범한 사람들은 여행 자체를 포기해요. 해외는 비싸고 국내는 불만족스러우니까. 그래서 뭐하냐? 집에서 넷플릭스 봅니다. 이게 2025년 대한민국 여행의 현주소예요. 더 웃긴 건 여행업계는 특별교통대책 세우고 보안인력 늘리고 임시주차장 확보하면서 난리예요. 왜냐? 공항은 매일 터져나가니까.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소수의 고빈도 여행객들. 10정부는 뭐하고 있나? 그럼 정부는 뭐하고 있을까요? 주차비 감면해줘요. 장애인이랑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좋은 정책이죠. 근데 주차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바가지 요금, 물가 상승, 환율인데 주차비 깎아주면 뭐가 달라집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건 간단해요. 첫째, 바가지 요금 단속 제대로 해주세요. 둘째, 국내 관광지 물가 좀 잡아주세요. 셋째, 지역별로 특색 있는 콘텐츠 좀 만들어주세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왜? 이 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당신은 어디에 속하나요?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어떠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나요? 1년에 해외 서너 번 가는 상위 20%인가요? 아니면 한 번도 못 가는 80%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은 80%일 겁니다. 왜냐? 20%는 지금 해외가 있거든요. 유튜브 볼 시간이 없어요. 농담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 여행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누구나 가끔씩 떠나서 쉬고 새로운 걸 경험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만 누리고 없는 사람은 구경만 하는 세상. 인천공항이 아무리 붐벼도 그게 소수의 반복된 여행일 뿐이라면 그건 진짜 회복이 아닙니다. 통계의 착시일 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바가지 요금 근절 합리적인 가격 신뢰 회복. 말은 쉽죠. 근데 실천이 어려워요. 제주도가 7년간 지켜온 1위 자리를 단 2년 만에 7위로 떨어뜨린 게 바로 신뢰 상실이거든요.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당신이 해외여행 못 가는 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환율, 물가, 바가지 요금,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이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요구하세요. SNS에 바가지 요금 당했으면 소리 내세요. 정부에 민원 넣으세요. 관광지에 리뷰 남기세요. 침묵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석 연휴 인천공항 하루 평균 22만 명. 거기 당신이 없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배가 침몰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들려주세요. 나는 올해 해외여행 몇 번 갔다. 나는 국내 여행도 못 갔다.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